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와글와글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유부녀입니다. 25살에 5년 연애한 1살 연상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할 당시만 해도 시부모님도 시누이도 항상 가족처럼 대해주셨기에 저는 시댁과의 트러블 같은 건 상상조차 못했었어요. 이런 말을 제 입으로 하긴 좀 그렇지만 제가 원래부터 몸이 좀 약합니다. 빈혈도 많이 심하고 키 168, 몸무게가 44kg밖에 되질 않아서 친정에선 보약도 지어주고 시댁에선 보양식도 많이 챙겨주셨었죠. 결혼하고 4개월 후 임신을 해서 너무나도 기뻐했었던 찰나 4달 만에 아이가 유산되고 저도 저희 남편도 정말 엄청 울었습니다. 또 아이가 유산될까봐 몇 년간 아이를 가질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못했다기보단 무서워서 시도조차 안 했죠. 그러다 큰 마음 먹고 작년 5월에 배란 요도약까지 먹으며 임신 시도를 했고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이도 몇 달 못 가 심장이 뛰질 않더군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길거리 다니면서 보게 되는 아이들이 모두 나의 아이 같아서 몇 달 동안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9월 또 임신을 하게 되었고 이번 아이 또한 2주 전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습관성 유산이 계속되자 산부인과에서는 부부 모두 다 검사를 해보자 제안하더라고요. 너무나 슬펐습니다.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건지. 다 제 책임 갖고 유난히 약한 제 몸 상태를 원망을 했었었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지막 아이를 유산했을 때 갑작스럽게 시댁과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수술을 한 후 집에 돌아와서 저희 남편의 친정과 시댁에 저의 유산을 알리는 연락을 드렸고 저는 큰 슬픔에 잠겨서 울고만 있었어요. 저희 부부의 집은 서울에, 친정은 인천, 시댁은 대전에 있는데 그날 새벽 대략 3시쯤에 갑자기 초인종 소리와 문이 쾅쾅거리는 소리가 들려 놀라서 문을 열어보았더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서 있더라고요. 굉장히 화가 난 듯한 표정으로요. 남편도 많이 놀라 무슨 일이시냐고 혹시 아내 걱정돼서 오셨냐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걱정은 무슨? 너네들 다 저기 가서 좀 앉아봐. 라고 시어머니가 말하시길래 저는 제가 다른 잘못을 한 줄 알았습니다. 난 도대체 언제쯤 손주 볼 수 있는 거냐? 너네 결혼한 지 4년째고 내년이면 땡땡이 29에 지금도 애들 다 죽어나는 판에 나이 들어서 임신이 쉬울 것 같아? 땡땡이 넌 도대체 뭐하고 다는 애길래? 애 들어섰다면 떨어져 나가. 너 무슨 다른 여자들처럼 술집 가서 술 퍼마시고 그러는 거 아니니? 저 말 듣고 저는 벙찌고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맹세코 제 몸을 함부로 굴린 적이 없습니다. 술 한 잔 입에 대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독실하다면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제가 그동안 학교에서 했던 동아리 같은 것도 다 기독교 관련 동아리라 특별히 제 주위 사람들도 술은 안 마셔요.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니까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땡땡이 몸이 워낙 약해서 그런 건데 뭘 나무라세요? 가뜩이나 가장 힘들어할 사람이 땡땡인데 이렇게 새벽에 쫓아와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니 또 어머니께서 얘가 그냥 몸 약한 줄로만 알았지. 이럴 줄 알았으면 너희 결혼 안 시켰어.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망정이지. 얘, 너 군대 갔다 온 거 기다려준 거 말고는 전혀 마음에 드는 것도 없다. 애가 못 낳았으니 너 없으면 다른 사람은 또 어떻게 만나나. 그냥 불쌍한 마음에 받아준 거지. 너 계속 애 못 낳을 거면 그냥 대리모 같은 거라도 구해봐라. 괜찮은 대리모한테서 좋은 유전자 받으면 네 마누라보단 좋은 애 새끼 낳아주겠지. 이런 말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옆에서 눈물만 났고요. 아이가 잘못되는 건 그래요. 다 엄마 탓이겠죠. 하지만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 누구보다 제 자신을 책망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까지 저리 험한 말을 하면서 저를 나무라는데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로 끝나지 않았죠. 그 옆에서 시누이도 말을 보태더라고요. 뭐하러 그렇게 해. 그냥 둘이 이혼해. 둘이 실패한 애만 셋인데
솔직히 둘이 얼굴 맞대고 사는 것도 웃기지 않아요? 언닌 오빠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요즘 이혼하는 게 뭐 대수라고. 그냥 우리 오빠 이쯤에서 놔줘요. 언니만 아니었으면 우리 오빠 충분히 더 좋은 여자 만났을걸요? 결혼 4년 차인 거 요즘은 아무 흠도 아니라는데 그냥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결국 신우이 저 얘기 듣고 쓰러져서 응급실 실려갔다 왔습니다. 저희 남편은 결국엔 화나서 시댁이랑은 영 끊고 살겠다 하고요. 저는 정신적인 충격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친정에선 저 얘기 듣더니 당장 이혼하라고 난리예요. 그딴지 며느리로 살 필요 없다. 애를 보살펴주지 못할 망정 그리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게다가 그 집 아이 가지러다 우리 딸 몸도 망신창이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미 가족이 된 사람이 중하지 아직 가족이 되지 않은 아이를 더 가족 취급을 하는 거냐.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특히 저희 엄마는 남편 꼴도 보기 싫다고 하시고 제 남편은 잘못한 거 하나 없는데 저희 엄마에게 얼굴도 못 듭니다. 저희 둘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아이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시댁과의 이런 싸움, 시어머니와 시누이와의 불화, 정말 상상조차 못했는데 너무 혼란스럽고 힘드네요. 남편 군대 갔을 때도 집으로 불러 남편 휴가 나왔을 때보다 더 진수상전 차려주셨었고 제가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들 때 저희 친정 엄마보다도 더 먼저 챙겨주시던 시어머니셨고 시누이도 저를 친언니처럼 저도 시누이를 친동생처럼 서로를 다독이며 지내왔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 그동안에 제가 알고 있었던 시댁의 모습은 도대체 뭐였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쓰느라 그때 시어머니 시누이가 했던 얘기들 떠올리는데 또 손이 바들바들 떨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답답한 마음에 올린 글이니 저에게 조금만 힘을 주세요.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요. 사연 잘 들었습니다. 누구보다 힘들어할 분은 바로 사연자분인데 같은 여자로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결혼하면 물론 이세를 낳아야겠죠. 그런데 이세 문제는 그 누구보다 부부의 선택이고 이세가 잘못되었을 때 가장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건 바로 부부들입니다. 위로는 못해줄 망정 저런 망언을 했다고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저런 막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믿어지질 않네요. 댓글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중에 아이를 낳으시면 아이를 시어머니한테 보여주지 마세요. 보고 싶다 하셔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이를 시어머니한테 보여주지 마세요. 시어머니한테 데려가지도 마세요. 시어머니 말대로 이혼했으면 못 볼 아이인데 보여줘서 못합니까? 보여주지 마세요. 거참 볼만 할 겁니다. 두 번째, 안녕하세요. 이거 보고 그저 전 며칠 뒤면 23살이라 어쩌면 뭐 어린애가 뭘 알겠어. 아직 결혼도 안 한 애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글을 남깁니다. 저희 엄마 얘기하려고요. 저희 엄마 유산을 3번 이상 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도 정확한 숫자를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것만 3번입니다. 그 이상이라고는 하시는데 사실 정확히 다 듣진 못했습니다. 그저 흘리듯 누구 살아있었으면 저만 한데 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니까요. 첫째는 오빠였다고 하더군요. 임신 6개월인가 7개월인가 되었는데 유산되었다고 그날 두 분이서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니였다고 하네요.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하늘로 보냈는데 아버지 언니 묻으며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보름달에 뜬 밤 무덤 앞에 엎드려서 그저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뭐 중간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뭐 중간에도 라고만 하시고 넘어가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마지막 3번째 유산은 저희 언니 바로 앞에 9개월 동안 뱃속에 있다가 조산으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 넣었는데 며칠 안 돼서 죽더랍니다. 그렇게 여럿을 하늘로 보내고 저희 엄마도 힘들어 하셨다네요. 그러다가 저희 언니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언니도 9개월 조산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도운 건지 다행히도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었네요. 그리고 제가 생겼을 때 딸인 거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그러셨다네요. 아들 낳아야 하니까 빨리 지우라고. 그때 저희 엄마 어쩌면 이 애가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낳을 거라고 하셨답니다. 저희 엄마께서 그렇게 하신 덕분에 전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기들처럼 몸무게 정상이고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제 남동생이 태어났고 11년 뒤에 제 막내 여동생이 생겨서 태어났네요.
언니 말고 셋 다 집에서 이모와 외할머니께서 받으셨고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저희 집 주변에선 애들 복받은 집이라고 합니다. 힘내세요. 저희 부모님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예쁜 아이들 데리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요. 꼭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힘내세요. 세 번째. 와, 정말 그 시댁들 말들 너무 심하게 하시네. 꼭 못 배운 사람들 마냥 그렇게 막말을 해대십니까? 그 새벽에? 정말 개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댁임. 그나마 나은 게 남편분께서 엄청 화를 내시며 시댁과 연을 끊겠다고 하셨다는 거. 남편이라도 내 편이 되어줘야지 시댁이 조금이라도 공감 가는 말을 했다가는 그날로 이혼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유산돼서 많이 힘드실 텐데 힘내세요. 그리고 그렇게 몸이 약하시다면 먹는 거나 약으로 말고도 운동을 하시면 어떨까요? 아이를 가져서 유산을 안 시키겠다는 일념만 있으면 뭐든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신 분들 많이 봤는데 절대 먹는 거 가지고 쉽게 나으신 분 없어요.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시지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아무쪼록 찾아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말한 시댁과 시누이 절대 용서하지 마시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인 걸 보니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남편분이 정상이시니 다행입니다. 네 번째. 어이가 없네요. 정말 이게 사실이란 말인가요?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인 줄 아나? 정말 마음 같아서 이혼하라고 하고 싶지만 두 분은 서로 사랑하신다고 하니 이혼하라는 소린 못하겠고 결론은 하나. 연락 끊고 사세요. 아예 그 사람들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가버리세요. 저랑 신랑도 우리 둘은 너무너무 좋은데 시댁이 그지 같아서 시모랑 전화로 대판 싸우고 연락도 끊고 왕래도 끊고 멀리 이사와 버렸어요. 저희 친정 근처로. 님도 남편께 연락 다 끊고 우리끼리 그냥 살자고. 이거 안 들어주면 난 이혼하고 싶다고. 나도 친정에선 귀한 자식이고 몸이 약해 애기만 못 낳을 뿐이지 당신들한테 저런 소리 들으면서 살 이유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세요. 정말 저 같으면 그 자리에서 다 때려부시고 싸웠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 몰상식한 인간들에게 님만 더 상처 입고 나중에 더 힘든 일만 생길 겁니다. 마음이 편해야 아기도 생기는 거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연락 다 끊고 애기 낳아도 절대 보여주지 마시고 소식도 아예 전하지 말고 사세요. 남편이 도와줘야 하는데 남편이랑 대화를 꼭 하셔서 남편이 님 쪽으로 더 마음이 기울게 하셔야 해요. 님 정말 힘내시고요. 나중에 꼭 좋은 아기가 생길 거예요. 제가 정말 기도해 드릴게요. 님 힘내세요. 댓글들도 잘 살펴보았습니다. 네, 저도 댓글 의견에 찬성합니다. 절대로 보여주지 마세요. 두 번 사랑하신다 하니 헤어질 필요 없는 것이고 그냥 시댁 것만 연 끊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 시어머니 분명히 후회할 날 올 겁니다. 나중에 아예 보고 싶다 해도 절대 보여주지 마시고 그 집엔 발걸음도 하지 마세요. 꼭 생길 테니 마음 편하게 먹으시고 그 누구의 탓도 아니죠. 다만 오는 길이 조금 어려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연자분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정말 이상한 시어머니랑 시누이 아닌가요? 들려주시겠어요? 귀 기울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 와글와글 사연이었습니다.